집합의 연산 법칙입니다. 성질 몇 가지 알아볼까? 우리가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는데, 자, A가 이렇게 파란색, B가 빨간색. 자, 그러면 A랑 B를 합집합하면 어차피 한 번이라도 색칠되어 있는 부분은 전부 다 됐나? 그러면 B랑 A를 합하면 똑같이 이걸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A랑 B가 겹치는 부분, 교집합. B랑 A가 겹치는 부분, 어차피 똑같겠네. 그래서 합집합이든 교집합이든 교환 법칙이 성립하겠다라는 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 3개짜리 봅시다.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A가 요거 하늘색, B가 요거 빨간색. 자, 얘는 어떻게 할까? C는 초록색. 보라색 있었던가? 아무튼 자, A, B 합한 거에다가 C를 합한 거, 어차피 합집합이라고 하면 다 주워 잡는 거지, 다 주워 담을 거잖아, 맞지? 얘 한 거랑 아니면 B, C를 먼저 합해 그 다음에 A를 합한 거랑 어차피 똑같다는 얘기야. 이거 뭐냐면 결합 법칙이 성립해. 뭘 먼저 하든지 상관이 없어. 언제? 전부 다 합집합이라면 뭘 먼저 하든지 상관없다라는 거. 그 다음 만약에 A, B 교집합에다가 C를 교집합한 거랑 B, C 교집합한 거에다가 A를 교집합한 거랑 비교 한번 해보자. A, B 교집합. 아, 너무 과격하게 그걸 푸는데? 아, 깜짝 놀랐네. 야, 뭘 잡고. 얘 처음 봤다. 자, A, B 교집합이 어디? 여기. 됐나? 요 부분. A, B 교집합에다가 C 교집합 해버리면 어떻게 돼? 이제 여기. 됐나? 네. 그게 여기. 이거 한 거랑 이제 BC 교집합 먼저 한 거, BC 교집합 한 거, 여기다가 다시 A하고 겹치는 부분 보면 여기지. 어차피 똑같네? 네. 그러면 교집합도 교환 법칙이 성립하겠네. 교집합끼리 요거 먼저 교집합 한 걸 C 한 거나 얘를 한 걸 A 한 거랑 상관이 없을 겁니다. 까지.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 한번 볼까? 다를 때는 어떻게 할지. 만약에 BC 합집합이면 이렇게 담았지? 얘랑 A랑 겹치는 부분 한번 볼 거야. A랑 겹치는 부분 그러면 어떻게 돼? 요 부분이다, 맞지? 됐나? 구분 가게 한번 해줄까? AB 교집합. 그 다음에 AC 교집합. 이렇게 볼 거야. AB 교집합 요만큼. 그 다음에 AC 교집합 요만큼. 요 두 개를 한 다음에 합한 거랑 같지 않을까? 색칠한 부분 똑같이, 맞지?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A 교집합이니까 얘를 분배 법칙 한 느낌이야. A 교집합 B랑 A 교집합 C랑 그걸 합집합해. 서로 언제? 다를 때. 분배 법칙 가능하더라.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분배 법칙 할 때 2 곱하기 3, 그 다음 2 곱하기 5, 이 중간에 플러스니까 더해줄 거잖아, 맞지? 서로 다를 때는 분배 법칙이 가능하더라. 그게 여기가 교집합이고 여기가 합집합이어도 상관이 없어. 그럼 A 합집합 B랑 이렇게 분배 법칙하면 A 합집합 C랑 이 두 개를 교집합해 이렇게 나오더라. 자, 여기서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분배법칙은 언제 쓴다? 서로 다를 때. 결합법칙은 같을 때 사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드모르간의 법칙. 요거 많이 씁니다. 아이야! 얘는 어떤 거냐면 A 집합이 있고 B 집합이 있어. 전체 집합이 요렇게. 자, 똑같은 거 하나 그려놓자.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면 A 합집합 B가 요만큼이잖아. 요만큼이잖아. 그거의 여집합이니까 바깥 부분을 얘기를 하겠지? 요거 얘기한 거다. 자, 그러면 A 여집합. 이제 요거 따져보자. A 여집합이면 A가 아닌 부분. 얘랑 B가 아닌 부분. 초록색과 빨간색이 같이 있는 부분. 교집합. 바깥 부분이지? 얘랑 똑같네? 교집합 했더니 같아지네요. 됐나? 자, 얘랑 얘가 같아진다고. 초록색과 빨간색이 겹치는 부분, 둘 다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랑 얘가 같다고. 왜요? 둘 다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어디야? 여기잖아. 얘랑 얘는 같더라. 이렇게. 자, 다다다다다다. 아, 새로 그린 게 낫나?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자, 밑에 것도 봅시다. AB 교집합. 교집합 부분이 여기지. 그걸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바깥 부분. 얘랑 볼까? A 여집합. A가 아닌 부분. 얘랑, 아니? 그 다음에 B가 아닌 부분. 아이고. 그걸 합집합한 거야. 합집합한 거는 한 번이라도 색칠되어 있는 부분 전부 다지. 됐나? 그러면 여기서는 가운데 이 부분 빼고 여기 전부 다 이렇게 될 거고, 여기도 요거 빼고 나머지 다 가능할 거고. 똑같네? 자, 이게 드모르간의 법칙입니다. 직접 보여줬으니까 우린 기억을 어떻게 하냐면 전체의 여집합이다 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걸 다 반대로 바꾼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얘가 A 여집합이 되고 얘는 반대로 바꾸면 B 여집합이 될 거고, 가운데 얘는 합집합이었으니까 이걸 교집합으로 바꾸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 저기요? 자, 얘는 역시 이 안에 있는 거 전체 여집합이면 다 반대로 A 여집합, B 여집합, 중간에 교집합이었으니까 반대로 뒤집어. 이렇게 바꾸는 걸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해. 그리고 포함 관계에서 저번에 이런 거 하나 있었지? A의 부분 집합, B가 있었다. 그러면 여집합, 각각 여집합 시키면 포함 관계가 반대로 바뀌었지. 약간 이런 느낌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런 공식들이 나올 때마다 기억을 해놓고 있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잠깐.
앞에서 얘기했던 건데 연산 법칙에서 자주 사용하는 거. 이게 교집합, 합집합, 여집합 뭐 다양하게 나올 텐데 그 중에서 앞에서 뭐 어떤 거? 차집합. 내가 요거 표시했던 거 있지. 여기 하나 더, 한 번 더 적어놔. 차집합은 어떻게 바뀐다? 뒤에 있는 거 요거 차집합. 얘가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뀔 거야. 앞에 했던 건데 다시 적는 거야. 교집합의 여집합이야. 뒤에 거 기준이야. 차집합이 있을 때 뒤에 게 요거 여집합으로 바뀔 거야. 한 번 더 볼까? A 차집합 B다라고 하는 거는 A에서 B만큼 지워라고 했지, 맞지? 네. 그래서 지금 요만큼 지워버리면 남는 게 여기 남겠지. 여기만 남잖아. 요 부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자, 근데 얘 볼까? A가 있어. 얘랑 B 여집합, B가 아닌 부분, 어이구, B가 아닌 부분, 겹치는 부분이 어디? A. 여기겠지. 똑같네? 네. 그래서 우리는 공식을 이렇게 바로 합시다.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뀔 거야. 자리 바꿔버리면 안 돼. A. 뒤에 거의 여집합입니다. 자, 이걸 이렇게 고칠 수도 있어야 될 거고, 이걸 보고 이렇게 고칠 수도 있어야 되겠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볼까나. 만약에 너네가 문제 풀다가 보면 이게 잘 안 보여, 공식으로.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봐. 얘는 차집합이었어. 요거 먼저 볼까? A 차집합 B다 그러면 뒤에 거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고칠 수 있다 그랬어. 요거. 근데 그거에 다시 여집합이 됐네? 이거 전체의 여집합이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안에 있는 거 다 반대로. A 여집합. B 여집합의 여집합은 다시 B가 되겠지? 내가 아닌 사람이 다시 아닌 거. 막 이렇게 되겠지? B가 될 거고 중간에 교집합이었으니까 합집합으로 바꿔질 거야. 그리고 앞에 이렇게 있었네. 자, 얘랑 얘가 같다면 결합법칙 성립하니까 괄호가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 얘가 다르잖아, 맞지? 하나는 교집합, 하나는 합집합. 그럼 어떻게 한다? 분배법칙을 이용할 거야. A 교집합, A 여집합이랑 A 교집합 B랑 이걸 어떻게 합할게? 자, A랑 A가 아닌 거 합하면 뭐가 돼? 항상 전체를 보고 시작을 해야 된다. A가 여기, A가 아닌 거 바깥 합하면 전체 집합. 그래서 이걸 전체 집합 U로 표현을 할 겁니다. 얘는 AB 교집합. 더 이상 간단히 안 나타내. 나타낼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AB 교집합과 그러면 전체가 있는데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AB 교집합은 여기. 얘랑 이 전체 집합하고 합하면 뭐가 되게? 그렇지. 전체 집합. 이렇게 돼버리겠네. 됐나? 여기 색칠한 부분과 여기 색칠한 부분. 한 번이라도 색칠한 부분은 어디? 이렇게 된 거잖아. 전체 집합. 이렇게 된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얘도 한번 봅시다. 잠깐만. 이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먼저 설명 한번 해줄까? 풀이 방법이 다양한데 너네가 이걸 보면서 그런 거 좀 느껴보자. 연습 한번 해보고. A에서 B를 빼버리면 어떻게 돼? 어디가 남아? 여기가 남지. 됐나? 그거의 여집합인 거야. 그럼 초록색 빼고 나머지 부분? 어이쿠. 요렇게 됐네? 지금 얘를 구한 거야. 뭔가 아까 잘못한 것 같지 않아?
저게 교집합이었네? 내가 합집합으로 아까 잘못 풀지 않나? 요거 다시 풀어줄게. 식으로. 자, 요 파란색만 남았단 말이야, 요거. 그 다음에 A랑 교집합이다. 아우, 야, 아까 내가 합집합 적은 것 같아. 까만색 너무 티 안 난다. 요거하고 초록색하고 파란색하고 교집합이네. 아야, 겹치는 부분 AB 교집합이다.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식으로 다시 보여줄게. 아야, 여기가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만들어졌는데 그거의 여집합으로 만들어졌을 거고, 요거 고쳤다. 그 다음에 요거 여집합이 있으니까 교집합에 요거 다 반대로 요거 합집합으로 바뀔 거고 B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분배 법칙 A 교집합 A 여집합이랑 아까 이렇게 적은 것 같은데? 내가 다르게 했나? 아니요? 방금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걸 잘못 적어버렸네? 아, 야, 교집합, 합집합으로 생각을 해버렸나? 요렇게야. 분배 법칙 했을 때. 얘를 요렇게 했습니다. 쏘리. 그럼 내가 아까 잘못 적었나 보다. 요거 합집합이야. 얘가 뭐야? 전체 집합이 아니라 A랑 A 여집합. 겹치는 부분이 없다. 이거 공집합이야. 얘랑 요 놈이랑 합해. 그럼 얘는 이미 없으니까 얘만 남겠지. 그래서 AB 교집합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상한 짓을 했나 보네. 자, 요렇게다. 그 다음에 얘 한번 볼까? A 여집합에다가 합집합 안에 있는 거 고치자. B 차집합 A니까 뒤에 거 여집합하고 중간에 교집합으로 바뀔 거야. 그 다음에 여집합이니까 안에 거 다 반대로. 얘는 A 여집합이 여집합이라서 A가 되고 중간에 교집합이 합집합으로 바뀔 거고.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얘도 합집합이고 얘도 합집합이야. 됐나? 그러면 뭐가 가능해? 결합 법칙이 가능해. 괄호가 필요 없단 소리야. 됐나? 거기다가 또 합집합끼리 교환 법칙 성립하지. 요거 교환 법칙 써버리면 A 여집합과 A야 하고 이렇게 다 합하래. 근데 A랑 A 여집합 합하면 뭐가 돼? 이게 전체 집합. 합집합 했을 때 전체 집합. 거기다가 뭘 더했어? B 여집합을 합했어. 어차피 얘가 합할 건데 얘가 이미 전체거든. 그러면 다른 거 합해도 어차피 전체 집합이 될 거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거 뭐 많이 적어놨네. 하나씩 한번 풀어봅시다. 안에 있는 거 요거 먼저 하면 교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될 거고, 얘도 풀어버리면 중간에 합집합이고 교집합의 여집합이니까 다시 A가 돼버릴 거고. 됐나? 자,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한 거.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분배 법칙 가능했잖아 아까. 반대로 결합 법칙을 써버릴 거야. 아니, 분배 법칙이긴 해. 같은 분배 법칙인데 얘가 어차피 비교집합, 비교집합이니까 비교집합으로 묶어버릴 수 있는 거야. 나머지가 그러면 A 여집합과 A의 합집합 이렇게 돼버리겠네. 그러면 얘가 뭐야? 전체 집합. 전체 집합하고 B하고 교집합하면 뭐가 남아? 겹치는 부분 있잖아. B가 있지, 맞지? 그럼 이 괄호 부분이 B인 거야. 근데 앞에 B가 있네? B 차집합 B가 돼버렸네? 같은 거 빼버리면 공집합이네. 이렇게. 됐나? 집합 중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 연산하면서 한번 헷갈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익숙치 않으니까 실수가 많이 나와. 이런 거 연습을 꼭 해봐야 돼. 들을 때는 다 되는데 혼자 문제 풀 자,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나는 방향이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고치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보자. 그럼 성질은 금방 들었으니까 이해가 된단 말이야. 근데 너네가 할 때는
바로 그게 잘 안 보이지.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야. 시험에 한 문제는 꼭 나오더라. 자, 그 다음에 그런 과정을 계속 한번 해봅시다. 요거 먼저 계산해보자. 그게 공집합이 되는데 네모친 부분이 어떻게 간단히 나타낼 수 있는지. 자, A 여집합. 자, 바로 적을까 그냥? 보이네? 얘가 똑같은 게 있네? 묶을 수 있겠지. B 여집합으로 묶어버렸더니 앞에 뭐가 있어? A 여집합과 A하고 요거 교집합이네? A랑 A가 아닌 부분, 겹치는 부분이 뭐다? 공집합이다 라는 거. 공집합과 비여집합 합하면 뭐가 된다? 그냥 비여집합이겠네. 됐나? 자, 그러면 요거 어디까지 계산했냐면 요렇게가 B의 여집합인 거야. 까지 오케이? 남아있는 건 지금 얘가 남았네. 자, 비여집합 교집합 A 이렇게 되는데 얘 교집합 얘 한 거나 얘 교집합 얘 한 거랑 똑같겠지. 그래서 A 교집합 B 여집합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거야. 자, 그렇지. 얘를 차집합으로 고칠 수 있지.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A 집합에서 B 집합을 뺐는데 그게 공집합이 돼버렸대요. 자, 공집합이 된다는 거는 다 빼버렸다는 소리지. A가 가지고 있는 걸 얘가 다 빼버렸어. 포함관계에 성립한다. 봐야겠지? A가 있는데 이만큼 있는데 얘를 다 빼려면 어떻게 돼야 돼? B가 더 커야 되는 거야. 이렇게. 빼버리면 없어지겠지 이제. 그렇지. B 속에 A가 있어. 요 얘기를 한 겁니다. 저 멘탈이 살짝 흔들리고 있어 지금. 자, 컨디션에 영향이 좀 있나? 만약에 집합 연산하는 거 헷갈리면 다음에 한 번 더 설명해 줄게. 뭐 모르는 문제나 이런 거 찝으면 그거 다시 다 설명 한번 해줄 테니까 지금 당장 뭐 완벽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니야. 연습합시다. 이거랑 이거 잘 나오는 건데 대칭 차집합이다 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봅시다. 대칭 모양인데 일단 차집합이래.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어. 뺐어. 근데 대칭 모양이야. 그러면 B에서 A 뺀 것도 한 번만 해보지 뭐.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해 라고 식을 만들어 놓은 걸 우리는 보통 대칭 차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 한번 해볼까?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어. A에서 B를 빼버리면 어떤 부분? 순수한 A 부분이 이렇게 딱 남을 거야. 눈 너무 찢지 말고. 자, 그 다음 B에서 A 빼버리면 순수하게 B인 부분만 이렇게 딱 남을 거야. 그 두 개 합했대. 요 두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나? 자, 그럼 이걸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지 않을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아. 나는 그 중에서 너네가 이렇게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 A, B 합집합? 빼기 중간에 그렇지. 그걸 우리 뭐라고 불러? A 이거 A 교집합 B 빼버리면 되겠네.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거와 같아. 그게 대칭 차집합. 됐나? 보통 어떤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냐면 A 동그라미 두 개 B를 이렇게 약속한다면 뭐 다음 식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묻는 거야. 보통. 그래서 지금 대칭 차집합으로 주어졌다? 그럼 뭐 하자? 합집합에서 교집합 빼자. 그러면 너네가 문제 풀 때 훨씬 편할 거야. 그 예시 문제를 바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얘는 근데 삼각형으로 정의했네요. 문제 낼 때마다 그건 다 표현 방법 다를 수 있어. 삼각형으로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A에서 B 뺀 거, B에서 A 뺀 거 합해 대칭 차집합이겠지, 맞지? 자, 그러면 이렇게 보자. A랑 A 여집합 합하면 뭐가 될까?
A랑 A가 아닌 부분 합하면 뭐가 돼? 전체 집합. 얘는 전체 집합에서 뭐? 교집합 빼. 겹치는 부분 뭐야? 없잖아. 공집합 빼. 그러면 어차피 전체 집합 되네. 맞는 거. 얘도 볼까? 전체하고 공집합 합하면 뭐가 돼? 전체. 겹치는 부분 뭐야? 교집합? 공집합. 빼면 뭐야? 전체 집합. 이거는 맞네. 자, 얘 볼까? A랑 공집합 합하면 뭐야? 그렇지. 교집합 뭐야? 갑자기 여기서 흔들려 한다고? 잠깐만. 이걸 맞춰놓고 이걸 흔들린다고? 빼면 뭐가 돼? 그냥 A 되겠지. 이것도 맞는 거. 자, A와 A 겹치는 부분 뭐야? A와 잠깐만. 합하면 뭐야? 교집합은 뭐다? 어? 아니. 교집합이 뭐다? A와 A. A가 A죠. 그렇지. 그거. 그러니까 이거 빼버리면 공집합. 이것도 맞는 거네. 얘는 A랑 전체 집합 합하면 뭐가 돼? 전체. 교집합은 뭐가 돼? 빼면 뭐가 돼? 전체가 있는데 A가 이만큼 있단 말이야. 전체에서 A만큼 지워버렸어. 남는 건 어디야? 바깥 부분이 남겠지? A의 여집합 이렇게 읽으면 돼. 얘가 틀렸네요. 그래서 지금 이게 사실 아까 이 공식으로 푼다 그러면 생각보다 되게 복잡해. 헷갈리고. 그러니까 항상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자라고 기억을 하자. 지금 요 식에서 보면 위에 요걸로 기억을 하자. 표시를 좀 해놓을까? 명제 부분 빨리 하고 싶구나. 아주 좋지, 명제. 요거 색칠해 놓자. 이렇게. 그 첫 번째 줄, 요거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이거하고 이거 같다는 얘기야. 지금 얘가 얘랑 같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놓자. 표시. 내가 몇 번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설명하는 게 나으려나? 사실 이건 똑같지? A, B 바꿔 적어도 같은 모양이니까 상관이 없을 텐데 얘 설명을 한번 합시다. 자, 세 개가 서로가 대칭 차집합 만들어졌다. 그때 A, B를 먼저 대칭 차집합 한다 그러면 만들어지는 부분이 요거겠지. C 상관없이 보면 돼. A, B만 따지면. 그거랑 여기서는 B, C를 먼저 했네. 순수한 B 부분과 순수한 C 부분 이렇게 남을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A, B 대칭 차집합한 거 하늘 세 개다가 C하고 대칭 차집합 할 거거든. 그러면 C를 이렇게 비금 쳐볼까? 이 상태에서 뭐 하겠다?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겠대. 한 번이라도 색칠되어 있는 부분에서 뭘 빼겠다고? 둘 다 색칠되어 있는 부분을 빼겠대. 여기 빼고 여기 빼겠대. 됐나?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남는 부분이 여기랑 여기 이렇게 만들어지지? 두 번씩 겹치는 부분 뺐으니까 지금 여기서 볼까? 지금 A랑 요 하늘색 부분이랑 대칭 차집합 하는 거잖아, 맞지? 역시 빨간색과 하늘색 중에서 한 번이라도 색칠된 부분에서 둘 다 색칠되어 있는 부분 빼면 되겠지. 여기랑 여기 되네. 똑같은 부분이지. 그래서 대칭 차집합은 결합 법칙이 성립하더라. 교환 법칙 성립하더라.
일시화라도 같이 되죠. 항상 똑같겠지.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자, 그 다음이 배수집합. 나중에 배수집합이다 그러면 약수집합도 또 만들어질 수 있을 거야. 이건 뭐 어떤 거냐면 그냥 약속을 해놓은 거야. 앞에서 대칭차집합도 어떤 약속을 해놓은 거거든. 이렇다라고 할 때 그때 집합 관계는 어떻게 될까? 요걸 얘기를 한 거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 자연수 KMN에 대해서 양의 배수의 집합을 이렇게 표현하자. 만약에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 2의 배수의 집합인 거야. 얘들은 2, 4, 6, 8 뭐 이런 것들 원소를 가지고 있는 만약에 이렇게 적으면 3의 배수의 집합 3, 6, 9, 12, 15 이렇게 나가는 것들 만약에 6이었다 그럼 어떻게? 6, 12, 18, 24 땡땡땡땡 이렇게 나가는 것들 됐나? 자 그러면 이걸 배수의 집합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건 뭘까요? 아, 그 6. 그렇지. 2의 배수도 되면서 3의 배수도 되는 겹치는 부분이니까. 그럼 뭐겠어? 6의 배수의 집합이지. 요렇게 쓸 수 있는 거야. 됐나?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A거 전부 넣고 그 2 배수와 3 배수.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표현이 안 돼요. 됐나? 이것들만 나타낼 수 있게끔 배수의 집합으로 표현이 안 돼. 그러면 나중에 이런 식이 나온다 그러면 식 정리를 조금 더 다르게 해봐야 된다는 소리거든. 자, 그러면 이렇게 된 거는 아이고야. 4. 2의 배수, 4의 배수. 겹치는 부분. 4의 배수. 2의 배수 다 적고 4의 배수 다 적으면 어차피 2의 배수겠지. 얘들이 배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생각하는 게 훨씬 편할 거야. 가끔씩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약수의 집합을 뭐라고 정의하자 그러면 약수로 생각을 해주면 돼. 만약에 이걸 만약에 뭐 약수의 집합이라고 정의를 하자. 그럼 6의 약수는 1, 2, 3, 6 이렇게 있을 거고 맞지? 그래서 다시 포함 관계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돼. 그게 약수로 주어질지 배수로 주어질지 그 문제마다 조금 다르게 주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문제도 한번 봅시다. 아, 또 잘렸어. 오늘 왜 자꾸 이게 씹히지? 많이 씹히는구만. 자, 2의 배수와 3의 배수 이거 합하면 어떻게 된다고?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뭘 하자? 이것부터 분배 법칙을 먼저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면 2의 배수의 집합과 4의 배수의 집합의 교집합. 그 다음에 3의 배수의 집합과 4의 배수의 집합의 교집합. 그걸 합집합해. 자, 그럼 2의 배수와 4의 배수 교집합하면 뭐가 돼? 4의 배수의 집합이 될 거고 3과 4의 배수 12의 배수의 집합. 이걸 합하면 어떻게 될까? 합집합. 우리 합하면 더 커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실수를 한 번씩 하지. 숫자가 작을수록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지 맞지? 포함관계에서. 그래서 4의 배수의 집합 이렇게 될 거야. 자, 이것도 볼까? 6의 배수의 집합과 12의 배수의 집합 합하면 6의 배수의 집합, 9의 배수의 집합과 18의 배수의 집합 합하면 얘 교집합하면 어떻게? 겹치는 거니까 6의 배수면서 9의 배수가 돼야겠지. 그렇지. 이렇게 만들 수 있더라. 자, 일단 여기까지 문제 살짝 끊자.